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에셜런 폼으로 가우스-호거법 이용해서 만들고 나서 AX 0 되는 X 찾는 문제 먼저 풀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AX B 되는 X 찾는 문제 풀어보죠.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이거고, 에셜런 폼으로 만들어서 A의 행연산한 결과 에셜런 폼이 U라면 B의 같은 행연산한 결과를 C라고 하면 AX는 B를 만족하는 X와 UX는 C를 만족하는 X가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UX가 C가 되는 X를 찾는 거죠. 먼저 B가 0, 그래서 C가 0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찾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일단 그 P봇이 있는 열과 P봇이 있는 열과 P봇이 없는 열. P봇이 없는 열은 표시하지 않을게요. 지난번에 파란색으로 표시하니까 되게 지저분했는데, P봇이 있는, P봇은 1과 3이죠. P봇이 있는 열에 곱해지는 변수가 U하고 W죠. 그거를 기본 변수,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P봇이 없는 열에 곱해지는 변수, 300과 210이죠. Y인데, 얘를 자유변수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좌변에는 기본 변수만 나오게 하고, 나머지 우변으로 다 이항하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여기서 마지막 식은 0은 0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0은 0이다. 0은 0이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식은 0은 0이다니까 이거 빼고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어떤 형태냐 하면 대각 요소가 P봇인 위삼각뿔 행렬, 정사각형 위삼각뿔 행렬에 기본 변수가 곱해지는 형태고, 오른쪽에 그냥 자유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변수가 변수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숫자처럼 생각하면 자유변수, 이 기본 변수에 대해서 자유변수의 함수로 찾을 수 있겠죠. 유일하게 찾은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U는 3-3V-Y고 W는 -3분의 Y였어요. W 먼저 찾은 거죠. 이게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귤러 행렬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U는 -3V-Y고 W는 -3분의 Y고 V하고 Y는 그냥 V하고 Y고, 그래서 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UVWY를 다시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U는 이거, W는 이거, V하고 Y는 그냥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했던 X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X는 V와 Y를 포함하는 형태고, 이거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V의 어떤 벡터 곱하고 Y의 어떤 벡터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일반해를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해란 AX 0 되는 그런 X를 말하죠. 그래서 V에 곱해지는 요 벡터와 Y에 곱해지는 요 벡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 벡터는 V가 1이고 Y가 0일 때의 답이에요. 그리고 요 벡터는 반대로 V가 0이고 Y가 1일 때의 답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자유변수 중에서 하나를 1로 놓고 하나를 0으로 놓고 구한 답, 이거와 또 이번엔 이거를 0으로 놓고 이거를 1로 놓고 구한 이 답의 조합으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리하면 먼저 가우스-호거법 써가지고 UX는 0꼴로 만들고 P봇을 포함한 컬럼에 곱해지는 기본 변수와 그렇지 않은 컬럼에 곱해지는 자유변수로 변수를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변수의 함수로 기본 변수를 찾는 거예요. 그건 모든 자유변수 중에서 하나씩만 0으로 놓고 나머지는 잘못 내겠죠. 하나씩만 1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놓고 구한 것들, 이런 거 등등의 조합으로
ux 0 되는 x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그거는 널 스페이스에 있는 ax 0 되는 x의 집합이 널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널 스페이스에 있는 x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에셜런 폼을 이용해서 ax 0 그리고 ux 0 되는 x 찾는 방법과 결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얘기예요. 자, 이제 b가 0이 아닌 경우에 관한 이야기 넘어가죠. b가 0이 아닌 경우, b가 0이 아닌 경우 다시 한번 써주면 이제 ax는 b에서 ux는 c를 만드는데 b가 0이 아니니까 뭐 c도 0이 아니겠죠. b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c도 0이 아니에요. 자, 절차는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에셜런 폼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에셜런 폼으로 만들어서 여기 피봇 얘기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이 첫째, 셋째에 있습니다. 이제 B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연산을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첫째 행에 두부에서 둘째 행에 빼주고 그 다음에 첫째 행을 셋째 행에 더해준 거였죠. 마찬가지로 하면 둘째 행에서 첫째 행 2배 한 거 빼주고 셋째 행에서 첫째 행 더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에 행연산을 하면 B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둘째 행의 3배에서 잘못 얘기했죠. 셋째 행에서 둘째 행 2배 한 걸 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 여기서 B3 셋째 행에서 둘째 행 2배 한 거를 빼주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의 동일한 행연산을 한 결과는 C고 C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UX는 C 되는 X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걸 자, 앞에서와 어떻게 다르죠? 앞에서와 어떻게 다르죠? UX는 0. 뭐 여기 당연히 그러하듯 0으로 다 채워진 경우와 여기 0 말고 다른 것이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B가 0이 아니어서 생기는 거고 B가 0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식에서는 마지막에 첫 식이 3개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셋째 식은 의미 없는 식이에요. 왜냐면 0은 0이라는 식이니까 항상 만족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셋째 식 지우고 나서 다시 쓴 게 이거죠. 자유변수 있는 거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자, 그런데 이제 B가 0이 아니어서 C가 0이 아니면 요 마지막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B3-2P2 더하기 5B1이니까. 언제 이 식을 만족하는 UVWI가 존재할까요? 얘가 0일 때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AXB 되는 X가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존재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 이것이 0이라는 조건 하에. 그래서 이것이 0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만족하는 UVWI 즉 X가 있다는 얘기니까 C가 U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얘기고 이걸 만족하는 X나 이걸 만족하는 X가 같으니까 이거는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즉 B가 U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답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강의 끝나면 여러분 과제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죠? 답이 있으면 답을 찾고 답이 없으면 답이 없다 하고 말하는 게 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그냥 뭐 B1, B2, B3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 좀 번거로워서 예를 들어서 B1 뒤에 있는데 B1이 1, B2가
5, B3가 5이면 이거 성립합니까? B3 마이너스 2B2 더하기 5B1이 0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오른쪽이 1, B2 마이너스 2B1은 뭐죠? 3, 0 이렇게 되겠네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예를 들어서 B1이 1이고 B2가 5고 B3가 5면 그러면 얘 만족해서 답이 있고 우변은 이렇게 1, 3, 0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처럼 식이 3개가 있는데 마지막 식이 이제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항상 성립해서 지울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죠. 마지막 식은 0은 0이다라는 거니까. 마지막 식만 다시 쓴 게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식 빼고 다시 쓴 게 이거예요. 0은 0이라는 당연한 식 빼고 다시 쓴 게 이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미리 B1, 1, B2, 5, B3, 5라고 이제 미리 위에서 가정하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가정을 하면 이제 이게 1하고 3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하고 3이 되는 거죠. 됩니까?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죠. 피봇이 포함된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 U하고 W를 아까랑 똑같이 기본 변수라고 놓고 그 다음에 피봇이 없는 둘째, 넷째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 V하고 Y를 자유변수라고 놓고 자유변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식을 정하면 이렇게 되죠. 그냥 30 더 곱하기 U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21 곱하기 Y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여기서 빼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까라기보다는 AX 0 되는 X 찾을 때랑 뭐가 달라지죠? AX 0 되는 X 찾을 때는 B1, P2가 0인 경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살짝 가볼까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에다가 이제 B1, B2가 0이 아니니까 C가 0이 아니니까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요게 더해진 것만 앞에서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B가 A 렌지 스페이스 안에 즉 요게 성립해서 마지막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면 이제 요 B1, B2가 등장한다는 사실만 빼고는 앞에서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기본 변수만 왼쪽에 남겨놓고 다른 쪽도 이항하면 좌변은 어떤 꼴이라고요? 항상 좌변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non singular 매트릭스에다가 기본 변수 곱하는 거예요. 1, 3이 피봇이니까.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기본 변수에 대해서 우변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항상 유일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차이는 B1, B2가 등장한다는 거 빼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B1, B2, B3, 1, 5인 경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쓰고 풀면 간단히 풀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거부터 풀면 3W는 3-y 그래서 W는 1-3분의 1로 그리고 이제 요 3W가 3-y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거는 U 더하기 3W가 1-3V-2y 인데 3W는 3-y니까 3-y, 3-y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U 이렇게 구하고 W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유변수 v하고 y는 그냥 v하고 y고, 기본 변수 u하고 w는 자유변수 v하고 y의 함수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v는 그냥 v고, 이게 뭐였습니까? u v w y였죠. v는 그냥 v고, y는 그냥 y고, u는 2-3v-y 여기였죠. w는 1-3분의 y. 그래서 이게 이제 ax, b 되는 x예요. 일반적인 b에 대해서가 아니라 b가 1, 5, 5여서 b가 a 렌지 스페이스 아니실 때. 만약에 b가 1, 5가 아니고 예컨대 1, 5, 6이면 ax, b 되는 x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v만 있는 거, y만 있는 거, 그리고 v하고 y도 없는 걸로 나눠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만 나오는 거, y 나오는 거, v, y 다 안 나오는 거. 얘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죠? 얘는 b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는 b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죠? 이거? B형 피트가 0일 때 문제 풀 때 봤던 거랑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ax 0 되는 그런 x였어요. 어떻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밟은 절차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먼저 앞에서처럼 가우스-호거법을 써서 에셀런 폼 U를 만들고, 그래서 AXB를 UXD로 바꿔요. 피벗을 포함하는 컬럼에 곱해지는 기본 변수, 그렇지 않은 컬럼에 곱해지는 자유 변수, 여기까지 과정 C가 0이냐 아니냐만 빼고는 AX 0 되는 X 찾는 문제랑 당연히 같죠. 그리고 이제 기본 변수만 왼쪽에 남겨놓고 자유 변수들은 다 오른쪽으로 이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UXC라는 꼴을 보면 U의 마지막 몇 개의 열이 잘못 얘기했죠. 행이 0이면 C의 마찬가지 위치에 있는 요소도 0이 돼서,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을 수 있으면, 즉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 0은 0이다라는 식 빼고 쓰면 좌변은 대각 요소가 피벗인 어퍼 트라이앵귤러 난싱귤러 행렬 곱하기 기본 변수, 우변은 그 밖에 자유 변수 포함한 거. 에다가 상수는 B가 0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것들의 조합이에요. 얘는 뭐죠? AX는 0 되게 하는 X였죠. 그래서 먼저 AX 0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얘는 뭐죠? 얘는 어떻게 나왔죠? V도 0이고 Y도 0일 때의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V하고 Y 모든 자유 변수를 0으로 놓고 그리고 V하고 W에 대해서 찾은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V하고 W는 0이죠. 그러니까 AX 0 되게 하는 X 먼저 찾고 그리고 모든 자유 변수 0으로 놓고 AXB 되는, 즉 UXC 되는 X 찾은 거의 합이에요. 얘는 어떻게 했었죠? 모든 자유 변수 중에서 하나만 1로 놓고 나머지 다 0으로 놓고 나서 AX 0 되는, UX 0 되는 X 찾은 거죠. 얘는 모든 자유 변수 0으로 놓고 UXC 되는 그런 X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particular solution, 요거를 homogeneous solution, 특수의 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특수에는 어떻게 구해요? 모든 자유 변수를 0으로 놓고 그리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homogeneous solution 구하는 과정은 여기 있는데 반복하지 않기로 하고 그 homogeneous solution과 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가
x particular 이게 x homogeneous. 그냥 귀찮아서 particular homogeneous랑 다 안 쓰고 그냥 내가 p하고 h만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AXB 되는 x를 UXC x 그러니까 AXB를 UX는 C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언제 그 문제의 답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 답은 이런 식으로 homogeneous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나요? 기억납니까?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가 particular solution과 homogeneous solution의 합으로 표시된다. 그런 일이 여기서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말을 미리 했어요. AXB 되는 X 찾는 문제의 답도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건지 생각해 보자 그랬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해요. 어떻든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particular solution 더하기 homogeneous solution. homogeneous solution은 모든 자유 변수 중에서 하나씩만 1로 놓고 나머지 다 0으로 놓고 구한 것들의 조합. particular solution은 모든 자유 변수를 0으로 놓고 AXB 되는 X, AXC 되는 UXC 되는 X 찾은 것. 그 둘의 조합. 합이 바로 일반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언제 답이 있어서 이렇게 답을 두 개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했고요. 언제냐 하면 이 경우에는 요거였고요. 요게 0일 때였고, 만약에 요 3x4 행렬에서 피봇이 첫째 행에만 있고 둘째, 셋째가 다 0으로 채워졌다면 얘도 0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언제 답이 있는지 이제 그 U에서 0으로 채워져 있는 행이 마지막 몇 개 있는지를 살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답이 있다면 답이 몇 개 있는지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particular solution은 항상 답이 하나뿐이에요. 이 경우. 왜 그렇죠? 자유 변수를 모두 0으로 고정해 놓고 그리고 기본 변수에 대해서 푼 게 particular solution이잖아요. 그런데 자유 변수가 0이든 뭐든 뭐 어떤 값이든 고정이 되면 기본 변수에 대해서 답은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정사각형 어퍼 트라이앵귤러 난싱귤러 행렬 곱하기 자유 변수가 뭐뭐뭐인 형태니까 그 형태는 답이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particular solution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AXB 되는 X가 여럿 있다면 바로 여럿 있는 해를 표현하는 건 뭘까요?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이 언제 있는지, 있다면 하나인지 아닌지를 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런 얘기 먼저 하고 그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지금 A라는 행렬의 생김새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하지 말고 A라는 행렬이 뚱뚱한 행렬이다. YD 행렬이다. 즉 행 M보다 열 N이 많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 뭐죠? 식보다 미지수의 수가 많은 거죠. 식보다 미지수의 수가 많으면 AX 0 되는 X는 반드시 무한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AXB 되는 X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AX 0 되는 X는 적어도 항상 있죠. 왜냐하면 0이 그 문제의 답이니까. AX 0 되는 X는 항상 답이 있어요. 문제는 몇 개 있냐는 거지. 식의 수가 미지수의 수가 식의 수보다 많으면 가장 간단한 건 뭐죠? 가장 간단한 건 식 하나 미지수 2개 이런 거. 다 무수히 많죠. 그렇죠?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식의 수가 100만 개고 미지수의 수가 100만 더하기 1개면 그래도 무수히 답이 많을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A의 내용과 상관없이 식의 수보다 미지수의 수가 많으면 AX 0 되는 X가 0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이야기는 자유변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사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답이 여럿 있으려면 AX 0 되는 X의 답이 여럿 있으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죠? 자유변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자유변수가 하나만 있어도 그걸 내가 V라고 하면 자유변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V가 두 번째 거라고 하면 뭐 이런 모양의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1차원이라는 얘기 지금 하면 안 되겠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벡터가 AX 0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답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유변수가 하나만 있어도 그런 거예요. 자유변수가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모두 AX는 0을 만족해요. 여기 있는 얘처럼 자유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벡터의 조합이죠. 그럼 뭡니까? 원점을 지나는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가 다 AX 0을 만족해요. 자유변수가 하나만 있어도 답은 유일하지 않다는 거죠. 무한히 많다는 거죠. 답이 유일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변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 자유변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모든 컬럼이 다 피봇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어떻든 행렬이 뚱뚱하면 그래서 그러면 자유변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유일하지 않은 거죠. AX 0은 명백히 AX를 0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리비얼하죠. 0 말고 다른 X가 AX를 0 되게 만드는 건 트리비얼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X가 AX 0을 만족할 때 그 X를 non-trivial solution이라고 불러요. 어떤 문제의 솔루션이냐면 당연히 AX 0 되는 X 찾는 문제의 솔루션이죠. 자, P봇은 행보다 많을 수 있어요? 행 단위로 볼까요? 행 단위로. P봇은 행보다 많을 수 없죠. 그렇죠? 열보다도 많을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P봇은 특정 행이나 특정 열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P봇은 행보다 많을 수도 없고 열보다 많을 수도 없어요. 행이 m개라면 P봇의 수를 내가 R이라고 하면 P봇의 수가 R이라고 하면 m보다 많을 수도 없고 n보다 많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n이 m보다 크면 P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피봇의 숫자, 이걸 내가 앞에서 R이라고 썼어요. 피봇의 수가 m보다도 작거나 같고 n보다도 작거나 같으면 그 두 개 중에 작은 것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그런데 m이 n보다 작으면 얘는 m이에요. m은 행의 수, n은 열의 수, 열 중에 피봇이 없는 열이 있다는 거죠. P봇의 숫자를 R이라고 하면 P봇이 없는 열의 숫자는 n-R인데 n-R은 0보다 큰 거. 적어도 하나의 P봇이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자유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하나의 자유변수가 있으니까 AX 0 되는 X가 0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적어도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AX 0. 이래서 식의수 보다 미지수의 수가 많으면 AX 0 되는 X는 유일하지 않다. 그러면 미지수의 수가 식의 수보다 적으면 유일할까요? 그 내용을 봐야죠. 그건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행렬이 톨 행렬이어도 날씬한 행렬이어도 그래도 에셀런 폼으로 만들고 나면 피봇이 없는 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봇이 없는 열이 있다면 AX 0 되는 X는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유일할까? 모든 열에 다 피봇이 있을 때. 그럼 이제 언제 답이 항상 있는지, 언제
답이 있다면 하나뿐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UX는 C 꼴로 만들고 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 좀 더 할게요. 일단 언제 해가 항상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이제 이거 대신 이거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피벗이 R에 있다고 하면 이 R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만족하죠. 만약에 R이 M보다 행 중에서 피벗이 없는 행이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피벗이 처음 R개의 행에 있다면 마지막 M-R개의 행은 0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행에는 첫째 행, 둘째 행, 셋째 행 쭉 이어서 피벗이 등장하다가 피벗이 없으면 0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피벗이 R개에 있으면 M은 R보다 작거나 같은데 만약에 M-R 개의 0으로 채워져 있는 행이 있다면 그러면 UX를 C 형태로 썼을 때 C의 마지막 M-R 개의 요소도 0이어야만 그래야만 답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U라면 UX는 C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UX는 C에서 U 좌변은 M개의 식 중에서 마지막 M-R개의 식이 다 0인 거죠. 그러면 우변인 C도 마지막 M-1개의 식이 0이어야만 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벗이 R개에 있다면 그러면 C의 마지막 M- 이 식은 여기가 있지. C의 마지막 M-R개의 요소가 0이어야만 UXC 된 X가 있다는 얘기죠. UXC 된 X가 있다는 얘기는 AXC 된 X가 있다는 얘기고 그냥 이렇게 다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쓰든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는 건 C의 마지막 M-R개의 요소가 0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R은 피벗의 수. 피벗의 수가 되게 중요하네. 피벗의 수가 되게 중요해서 그거를 A의 랭크라고 불러요. U 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A의 랭크라고 하지? 만약에 원래 주어진 행렬 자체가 에셜론 폼이라면 그냥 행연산 하지 않아도 똑같은 에셜론 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내가 피벗의 수, U의 피벗의 수를 U의 랭크라고 정의하면 U의 랭크이기도 한 거예요. 주어진 행렬 U가 원래부터 에셜론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U의 피벗의 수를 랭크로 정의하면 그건 A의 랭크이기도 하고 U의 랭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피벗이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해서 그것을 행렬 A의 랭크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랭크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똑같은 이야기라도 정의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였던 게 정의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죠. 서브스페이스에서 그 얘기했죠. 그래서 랭크 정의하는 건 책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여러분은 이게 더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독립인 행수나 독립인 열애수를 랭크로 정의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독립인 행의수나 독립인 열애수를 랭크로 정의를 한다면 독립인 행의수와 독립인 열애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독립인 행의수가 3이고 독립인 열애수가 4면 랭크가 3입니까? 4입니까? 얘기가 안 되죠. 독립인 행의수와 독립인 열애수가 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와닿습니까? 와닿아요? 내가 100만 바이 1000만이라는 행렬을 주고 수많은 행과 열 중에서 요소 하나를 싹 건드리면 그래서 행의 독립인 행의 수를 하나 작게 하면 열도 그렇게 바뀌나요? 바뀐다는 얘기네. 근데 그게 보이나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독립인 행의 수와 독립인 열의 수가 왜 같아야 하는지 숫자를 2차원으로 배열했는데 하나 건드리면 행도 바뀌고 물론 열도 바뀌는 거지만 그게 독립성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증명을 보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독립이라는 말 막 써도 되나? 정의
아직 안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정의를 할게요. 어떻든 랭크를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 벡터라는 걸 정의를 하고 나면 이따가 우리가 차원도 정의할 텐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랭크를 정의하기도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인지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죠. 레인지 스페이스의 차원으로 랭크를 정의하기도 해요.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피벗의 숫자로 랭크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성 정의하고 나서 독립인 행해수, 독립인 열애수 이야기하고 나면 어떤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피벗의 숫자는 A의 독립인 행해수나 독립인 열애수와 같다. 그리고 레인지 스페이스의 또 차원 정의하고 나면 레인지 스페이스 차원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다른 데서 정의였던 게 여기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벗의 수로 랭크를 정의했으니까. 자, 피벗이 R, 피벗의 숫자 R, 랭크가 R이면 마지막 U의 마지막 n-R개의 요소가 0이다 라는 게 이 문제 풀 수 있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문제의 답이 항상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언제 항상 있습니까? R이 M일 때. 모든 행에다 피봇이 있어. 모든 행에다 피봇이 있으면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것도 사라지는 거죠. 모든 행에다 피봇이 있어. 그러면 0이, 좌변은 0이고 우변도 0이 되게 만드는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에다 피봇이 있으면 UX이 되는 X가 항상 있는 거예요. 모든 행에다 피봇이 있으면. 모든 행에다 피봇이 있으면 UX이 되는 X가 항상 있어요. 체크해야 될 조건이 사라져요. 마지막 n-R개의 요소 없죠. R이 M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존재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n이 m보다 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행렬이 토울 행렬이야. 날씬해. 그러면 R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데 m이 n보다 크면 이게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행렬 A가 날씬하면 또 생김새랑 상관없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식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많으면 해가 항상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말 됩니까? 만족해야 될 숫자, 식의 숫자보다 식의 수가 더 많으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존재성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성은 성립하려면 해가 일단 행렬이 뚱뚱해야 돼. 그리고 뚱뚱하다고 해서 모든 행에 다 그 피봇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를 봤잖아요. 이 행렬 뚱뚱합니까? 뚱뚱하죠. 하지만 셋째 행에 다 0으로 채워져 있죠. 피봇은 2개죠. m이 3이고 n이 4인데 r은 2야. 뚱뚱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날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씬하면 R이 M이 될 수 없는 거죠. 뚱뚱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에다 피봇이 있을 때 그때 해가 항상 있다. 자, 결국은 M하고 N이 같은 경우 빼면 M하고 N이 같은 경우 빼고 얘기하면 M하고 N이 같은 경우 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죠.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쓰고 아까 n이 m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n이 m보다 크면 해가 항상 있다고 했죠. 해가 ax 0 되는 x가 무한히 많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성이 성립하면 해는 기본 행렬은 비고대로 뚱뚱해야 되고 그러면 피벗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ax 0 되게 하는 x는 무한히 많고
그러니까 유일성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성이 성립하면 그러면 유일성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일성은 그럼 언제 성립할까요? 해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성은 언제 성립한다고? 해가 어떻게 생겼죠? 이런 모양인데 얘는 어차피 유일한 거니까 유일한지 아닌지는 얘가 유일한지 아닌지가 따지는 거죠. 얘가 유일하다는 얘기는 자유변수가 얘가 유일하다는 얘기는 0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유변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변수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열에 다 피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열에 다 피봇이 있다. 피봇의 수와 열의 수가 같다. 이거죠. 모든 열에 다 피봇이 있으면 그러면 자유변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AX 0대에는 X가 0 말고 다른 거 없다는 얘기. 얘를 유니크니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존재성을 성립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R이 N이라는 얘기는 행렬이 정사각 행렬인 거 빼고 얘기하면 톨 행렬이라는 얘기죠. 행이 열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럼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 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있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있다는 얘기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일성이 성립할 때는 해가 S가 이렇게 되어 있나? 해가 항상 있진 않다. 이 경우는 n이 m보다 작은 경우고 이 경우는 괄호에 붙입시다. 뒤에 계속 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m이 n보다 작은 경우고 작거나 같은 경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성과 유일성이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예외가 m하고 n이 같은 경우죠. 그리고 뚱뚱하든 날씬하든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행과 열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행이 있다는 얘기는 존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건 확인해야 되니까.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열이 있다는 얘기는 유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유변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아요. 얘는 R이 M일 때 얘는 R이 N일 때 R이 M이라는 얘기는 모든 행이 피봇을 포함한다는 얘기. 모든 페이지에서 답이 있는 거죠. 모든 C에 대해서 UXC 되는 X가 있는 거죠. 그리고 R이 N이면 모든 열에 피봇이 있으니까 자유변수 없으니까 해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해가 항상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에 다 피봇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R이 M보다 작으니까 항상 답이 있지 않고 R이 M보다 작으니까 답이 유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답이 있을 때는 무한히 많고 유일하지 않으니까 또 답이 없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존재성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에셀런 폼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크게 3가지, 작게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우스-호거법 강력하네요. 그래서 가우스-호거법은 AX는 B 또는 UX는 C를 만족하는 X를 찾는 방법.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텐데 그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수치 해석의 영역에 있는 거죠. 이 AX는 B라고 하는 선형 방정식 X에다가 A를 곱해서 Y를 얻는 이 선형 방정식 뭐라고요? Rn에 있는 벡터를 Rm에 있는 벡터로 보내는 선형 방정식에 관해서 가우스-호거법이 이야기를 질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어진 행렬 A가 있으면 에셜런 폼으로 가우스-호거법 이용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답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AX, B 된 X 찾는 문제는 다 풀었어요. 끝.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렬 A가 숫자로 딱 주고 데이터로 주고, 그리고 이제 에셜런 폼으로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절차로 X를 찾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 요 관계 벡터 X를 벡터 Y로 이런 선형 연산을 통해서 보내는 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행렬 A를 주면 나는 AX, B 되는 X를 찾거나 없으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는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상의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의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이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 한 것 같지만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리고 시작할 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얘를 일반화해서 이 필드를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주로 할 거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이렇게 일반화했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죠. 그래서 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일반화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마지막에 좀 할게요. 그래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하는 개념이 독립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알고 있는 거죠. 2.3에서 독립성에 관해서 이야기.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기저 베이시스입니다. 할 겁니다. 차원이라는 말은 열심히 써왔죠. R2 2차원 공간, R3 3차원 공간, Rn n차원 공간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사실은 정의하지 않고 썼는데, 이제 그걸 왜 n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2.4에서 부분 공간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우리 부분 공간 두 개 이미 본 적 있죠. RA와 NA. RA는 AXB 되는 그런 X를 존재하게 하는 B들의 집합이 RA였고 벡터 공간이었습니다. NA는 AX 영대하게 하는 X의 집합이었습니다. 두 개의 부분 공간 이야기를 했는데, A에 관해서 두 개의 부분 공간 이야기한 것처럼 A 트랜스포스에 대해서도 두 개의 부분 공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A 트랜스포스나 같은 정보니까 행렬 A와 관련해서 네 개의 부분 공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개의 부분 공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X에다가 A를 곱해서 AX라는 벡터를 얻는 그런 선형 연산의 구조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2.5 건너뛰고 2.6에서 이제 그 행렬을 그냥 숫자들의 2차원 배열이 아니라 벡터를 또 다른 벡터로 보내는 선형연산자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완전한 증명을 통하진 않고 그냥 맛을 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X, B 되는 X 이제 풀 수 있게 돼서 다 끝내고 싶은데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렬 A를 주시오. 그러면 나는 B를 찾겠습니다. AX, B 되는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금방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벡터의 독립성을 정의를 합니다. V부터 VK까지, V1부터 VK까지 K개의 벡터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두 0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V들에다가 C들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C들은 뭘까요? 우린 지금 벡터랑 뭘 곱하는 연산을 할 수 있죠? 스칼라 곱하는 거죠. 그렇죠? 스칼라끼리 더하고 스칼라끼리 곱하고 벡터끼리 더하고 벡터랑 스칼라랑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생김새를 보면 이 C들은 모두 스칼라예요.
얘는 뭘까요? 0벡터예요. 그렇죠? 맥락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스칼라 0이 아니라 벡터 0인 거예요. 스칼라랑 벡터를 곱하면 벡터니까. 그래서 벡터들의 이런 선형 조합이 0벡터가 되게 하는 개수가 모두 0일 때 요 벡터들이 독립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 식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요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C1 곱하기 V1 더하기 C2 곱하기 V2 쭉 나가서 CK 곱하기 VK 0. 이 식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립할 때 C들이 모두 0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게 성립할 때 C들이 모두 0이다 라는 얘기는 요 C들로 이루어진 벡터가 0이다 라는 얘기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거 곱하기 이것이 0 되게 하는데, 당연히 C들이 0이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0이 아닌 다른 C들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Only the trivial solution.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V들을 독립이다 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예컨대 VK들은 RN에 있고, 그리고 VI들은 RN에 있고, I는 1부터 K까지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얘를 내가 V1부터 VK까지 쭉 늘어놓아서 C라고 하면 이 C가 0일 때 V들이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VK들이 RN에 있지만 C는 어디 있어요? RK에 있는 거죠. C도 벡터지만 C하고 주어진 벡터 V들은 다른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얘는 지금 K개의 스칼라를 모아놓은 거니까 이걸 내가 C라고 하면 C는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벡터들이 독립인지 확인하는 건 그 주어진 벡터들은 예컨대 여기 있는 거예요. 벡터들을 쭉 늘어놓아요. 늘어놓으면 이 벡터를 행으로 늘어놓으니까 행렬이 되겠네. 그래서 이걸 행렬 A라고 하면 A 곱하기 X는 0 되는 그 X 찾는 문제예요. 그걸 놓고 X 문제에서 C고, 그게 0밖에 없으면 바로 얘네들이 독립이다라는 거죠. 독립인지 확인하는 건 벡터들 늘어놓아서 행렬 만들고 오른쪽에다가 또 다른 벡터 곱해서 0 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이 0밖에 없으면 벡터가 독립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독립이 아닐 때 종속이라고 얘기하죠. 독립이 아니면 이거를 0 되게 하는 C 중에서 0이 아닌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두 0이 아닌 C들이 있어서 이걸 0 되게 한다. 이거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CRK에 있는 C 중에서 0이 아닌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독립. 그런데 이게 0이 아닌 C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할 수 있으면 종속.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주어진 벡터들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는 거, 벡터들을 늘어놓아서 행렬로 만들고 거기다가 또 다른 벡터를 곱해서 0 되게 하는 문제를 풀어요. 그 문제의 답이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없으면 벡터들은 독립, non 트리비얼 솔루션 0이 아닌 벡터가 적어도 하나 있으면 종속.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예를 이렇게 들어서 V들이 유클리드 공간에 있고 그거를
횡으로 늘어놓으면 행렬이 되고, 그래서 AX는 0 꼴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벡터 공간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나서 벡터 공간의 예로 우리가 뭘 들었습니까? 컨티뉴어스 펑션 같은 거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들을 횡으로 늘어놓은 게 벡터들이 이런 데 살지 않고 예컨대 펑션 스페이스에 산다면 행렬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행렬꼴이 아닐 수 있어요. 얘네들이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얘들을 컬럼 벡터로 보면 얘네들이 행렬이어서 익숙한 형태가 나오는데, 얘들이 컬럼 벡터가 아니라 그냥 함수 같은, 연속함수 같은 그런 벡터라면 연속함수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건 행렬은 아닌 거지. 아따 복잡해지네. 이게 행렬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봅시다. 그건 좀 나중에 보고. 어쨌든 일단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게 행렬이어서 앞에서처럼 ax, b 0 되는 x 찾으면 되는데 꼭 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죠. 이제 어떻든 벡터의 독립성을 정의를 했어요.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에셜론 행렬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에셜론 행렬에 행들이 있고 열들이 있는데, 이제 A의 랭크가 R이라고 하면 R개의 행에, 처음 R개의 행에 피봇이 있고, 그 다음에 R개의 열에 또 피봇이 있는 거죠. 봅시다. 이제 독립성을 정의했으니까 독립인 행, 독립인 열 찾아봅시다. 일단 행부터 봅시다. 열부터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에셜론 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독립인 행부터 보죠. 이 m개의 행 중에 독립인 행 찾아보죠.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마지막 m-r개는 볼 것도 없죠. 마지막 m-r개는 0이니까. 그렇죠? 제로 벡터는 당연히 독립일 수 없죠. 제로 벡터가 끼면 독립일 수 없죠. 왜냐면 거기다가 어떤 0이 아닌 스칼라를 곱해도 0이 되니까. 그러니까 0 벡터가 끼면 그러면 당연히 독립일 수 없는 거예요. 0 다 빼. 그럼 뭐가 남죠? 처음 R개의 행이 남죠. 얘들이 다 독립이다 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 열을 봅시다. 열. 독립인 열. 자, 피봇을 포함한 열들만 먼저 보죠. 피봇을 포함한 열들만 보면 이건 독립입니까? 피봇을 포함한 열들만 보면 독립입니까? 피봇을 포함한 열들만 볼까요? 피봇을 포함한 어떤 벡터들이 독립인지 보는 거는 내가 요 벡터, 이 벡터가 독립인지 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들이 독립인지 확인을 할게요. 첫째 컬럼, 둘째 컬럼, 셋째 컬럼 피봇 없죠. 넷째 컬럼, 쭉 나가서 마지막 컬럼, 자, 이걸 만족하는 C 찾아보죠. 0 말고 다른 거 있나요?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만 모아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모든 열에다 피봇이 있는 거니까, 피봇이 없는 열은 없는 거니까, 자유변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C는 0밖에 없는 거죠. 자유변수가 없으면 non-trivial solution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봇을 포함한 열만 가지고 행렬을 만들면 당연히 그 행렬은 모든 열에다 피봇이 있고, 그러니까 자유변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봇을 포함한 열들은 모두 독립인 거예요. 그리고 행 다시 볼까요? 행 어떤 형태입니까?
다 이런 형태죠. 그렇죠? 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피벗을 포함한 행도 다 이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다 독립인 거예요. 행은 피벗을 포함한 행 말고 다른 건 0이니까 독립인 행은 딱 알게밖에 없어요. 자, 열은 피벗을 포함한 열만 가지고 독립인 벡터들을 구성했어요. 여기다가 피벗을 포함하지 않는 열을 끼워 넣는 순간 독립성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왜 깨지는지 봅시다. 그냥 여러분이 제 증명할 수 있는데 그림만 보고 얘기를 해보죠. 요 셋째 컬럼은 첫째 컬럼과 둘째 컬럼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표시할 수 있겠죠? 요 컬럼은 요거와 이거와 이거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벗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을 하나 추가하는 순간 이걸 만족하는 C는 0이 아닌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변수 추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피벗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을 넣는다는 얘기는 자유변수를 넣는다는 얘기고, 자유변수를 넣는다는 얘기는 이걸 0 되게 하는 0이 0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도 피벗을 포함한 열만 고르면 나머지 열은 추가하는 순간 독립성이 깨져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독립인 열 다 모으시오 하면 피벗을 포함한 R개 모으면 돼요. 독립인 열의 수가 그래서 R이에요. 독립인 행의 수도 R이고. 그래서 에셜론 행열은 독립인 행의 수와 독립인 열의 수가 모두 피벗과 같아요. 에셜론 행열은. 이건 생김새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아니면 뭐 어쨌든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일반적인 행렬도 그런지는 여전히 난 잘 모르겠어요. 에셜론 행렬은 이제 확인했어요. 에셜론 행렬은 R개의 행 모두 독립이고 R개의 피벗을 포함한 열 고르면 독립이고 나머지 추가하는 순간 열 추가하는 순간 독립성은 깨지고 그래서 독립인 행의 수나 독립인 열의 수가 둘 다 컬럼 둘 다 피벗의 수인 R 것 같고 요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건 마이너스 R 아닙니다. 이 아이템아이즈 순서가 맨 바깥에 이거 그 다음 게 이거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거죠. 제가 요 U를 A로 바꾸도 마찬가지인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나는 그게 딱 분명하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나는 증명을 보고 그래서 보고 나서야 정말 그러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이 직관이 다른데 A라는 행렬을 임의의 행렬 A에서 독립인 행의 수와 독립인 열수가 같다는 걸 딱 느낄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나는 근데 잘 몰랐고 에셜론 행렬 U에 대해서 그런 건 지금 본 것처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건 이제 또 증명이 필요한데 그건 가서 하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뭘 했냐 하면 독립성을 정의했어요. 독립성을 정의하고 그리고 에셜론 행렬에 대해서 어떤 행들이 그리고 어떤 열들이 독립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독립성과 관련한 예를 좀 더 들어보죠. 2차원 평면에서 3개의 벡터를 고르면 무조건 독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림은 2차원 평면에서 하나, 둘, 3개의 벡터 고르면 얘는 당연히 두 벡터의 조합을 표시할 수 있죠. 3차원 공간에서 4개의 벡터를 골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차원 공간에서 1000개의 벡터 골라도 그런지는 그림으로 알 수는 없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미안합니다. 지금 차원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RM에서 n개의 벡터를 고르는데 n이 m보다 크다. 우리는 m이 2이고 n이 3인 경우 그림 그렸고 또 m이 3이고 n이 4인 경우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등 n이 m보다 클 때 RM에 있는 n개의 벡터는 무조건 종속이다. 독립일 수 없다. 자, 벡터들이 독립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벡터들을 쭉 늘어놓아요. n개의 벡터를 쭉 늘어놓아서 행렬처럼 구성을 하고 거기다가 x를 곱해서
AX는 0 되는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에요? 뚱뚱한 행렬이죠. 왜냐하면 n이 n보다 크니까. 뚱뚱한 행렬은 반드시 non-trivial 솔루션을 갖는다. 왜냐하면 자유변수가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non-trivial 솔루션을 갖는 거니까 이 벡터들은 종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 세 개의 벡터가 그림 그릴 것도 없이 종속이란 얘기예요. 100차원 공간에서 R100에서 1000개의 벡터가 종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한다는 말도 정의를 할게요. 자, 이 G는 정리고 이 H는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썼던 말이에요. 우리 RA 레인지 스페이스 혹은 컬럼 스페이스라고 불렀는데 레인지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A 곱하기 X꼴로 표시된 벡터들의 집합이니까 AX라는 함수의 레인지에 해당하는 거였고 어떻게 생긴 것들이 그런지 봤더니 A의 컬럼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A의 컬럼들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것들의 집합을 A의 컬럼이 생성한다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W1부터 WL까지가 벡터 공간 V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이 W들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것들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에 있는 임의의 벡터 스몰 v를 항상 W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을 때 W들이 벡터 공간 V를 생성한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팬입니다. 그래서 V가 R이면 W들은 뭐죠? A의 컬럼이었죠. A의 컬럼들. 그렇죠? 그래서 A의 컬럼이 생성하는 공간이 RA였어요. 그래서 레인지 스페이스인 RA를 컬럼 스페이스라고 불렀던 거죠.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여기 다시 있습니다. 자,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1001은 R2를 생성해요. 왜냐하면 R2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10과 01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10과 01뿐만이 아니라 10과 11도 R2를 생성해요. 왜냐하면 R2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10과 01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물론 계수는 위에서랑 다르죠. 또 R2에 10, 01, 11도 R2를 생성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벡터들의 조합으로 여기 있는 임의의 벡터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 개의 벡터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유일하진 않아요. x1에 곱하고 여기다 x2 곱하고 여기다가 0을 곱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x1만 x2 곱하고 여기다가 0 곱하고 여기다가 x2를 곱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가 R2를 생성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나 요 앞에 있는 사례와 다른 거는 여기서 두 개의 벡터들의 조합으로 R2에 있는 벡터를 표시할 때 계수가 유일해요. 벡터가 달라지면 계수는 달라지겠지만 유일하죠. 반면에 세 개의 벡터로 R2를 생성할 때는 계수가 유일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냐 하면 왜 세 개는 계수가 유일하지 않고 두 개는 유일한가? 두 개의 벡터는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개의 벡터는 독립이 아니어서 그래요. 독립이어서 유일한 거는 독립의 정의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벡터들 중에서 독립인 것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독립 벡터들의 집합을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베이시스는 독립이면서 주어진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베이시스 자체는 벡터 공간이 아니라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베이시스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든 예에서는 요 두 개의 벡터는 이거의 베이시스예요. 왜냐하면 독립이고 그리고 생성했으니까. 얘도 R2의 베이시스예요.
얘하고 얘는 독립이면서 R2를 생성하니까. 반면에 이 세 개의 벡터는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성하긴 하지만 독립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얘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주어진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베이시스, 일반적인 걸로.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안에 몇 개의 벡터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베이시스 자체는 유일하지 않죠. 얘도 하나의 베이시스고 얘도 하나의 베이시스고 내용은 달라요. 서로 다른 벡터가 있죠. 하지만 요 베이시스나 요 베이시스나 안에 있는 벡터의 숫자는 똑같아요. 뭐죠? 2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자체는 유일하지 않지만 베이시스 안에 있는 벡터의 수는 유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왜 R2가 2차원 벡터 공간인지, R3이 왜 3차원 벡터 공간인지, Rn이 왜 n차원 벡터 공간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례 하나를 보고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지만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의 숫자는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사례만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판단은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지 않은 두 개의 베이시스, 서로 다른 두 개의 베이시스 안에 벡터의 수가 같더라. 따라서 모든 베이시스 안에 있는 벡터의 수는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증명은 안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지만 베이시스 벡터의 수는 유일하다. 그래야만 요 정의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베이시스 찾았는데 그 안에 벡터의 수가 3개예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베이시스를 찾았는데 벡터의 수가 4개예요. 그러면 이걸 정의할 수 있습니까? 3차원이기도 하고 4차원이기도 해요? 말이 안 되죠.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벡터의 수는 유일해야 이 정의가 가능한 거고, 베이시스 안에 있는 벡터의 수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마치죠.